오늘은 입 주변의 여드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드름이 이마에만 유난히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입 주변에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턱에만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턱 밑으로만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등에 등드름으로 유난히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가슴에 여드름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느냐에 따라서 치료 원인이 다르고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등에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게 많이 난다. 이것은 등이라는 것은 전기의 통로입니다.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전기가 부족해지니까 거기에 모가 나는 겁니다. 전기를 돋궈달라고 모가 뾰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리 스테로이드나 뭐나 발라봤자 되질 않습니다. 괜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 대개 얼굴이 각이 지고 미남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갸름하게 생겼으면서 각이 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요거하고 갸름하잖아요. 상중하로 생긴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긴 거하고 요렇게 생긴 거하고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갸름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간하고 콩팥이 약하다. 간하고 콩팥이 약하다. 그는 뿌리가 약하다. 뿌리가 든든해서 잎사귀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게 등뼈인데 그게 안 되니까 등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입에 여드름이 나는 건데 입 주변에 여드름이 나는 것도 원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연고 발라서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는데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환자가 왔었어요. 구진이 이렇게 하얗게 고름이 안에 들은 것처럼 이렇게 여드름이, 본인은 여드름이라는데 우리는 여드름이 아니야. 창이야. 창. 창이라는 건 뭐냐? 창. 고름이 잡힌 거야. 구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본인은 여드름이래. 아무리 치료니 이게 돼? 안 되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의학을 쓰고 말끔하게 치료됐어요. 아주 깜짝 놀래. 왜 생기는지 한번. 입 주변의 여드름은 흔히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서 특히 20대, 40대 여성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한참 예민하고 그럴 시기죠. 공부도 해야 되겠고, 취직도 해야 되겠고, 시집도 가야 되겠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입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데 굉장히 고민들 합니다. 화장을 아무리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 아니 이렇게 크게 났는데 이게 감춰지겠어요? 안 나지. 입 주변에 작은 구진이야. 구진, 건양이야. 농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붉게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나 미용적인 불편을 유발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 입술 주변에 착색과 홍토를 남겨 심리적인 위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주로 항생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해 염증을 억제하지만 일시적인 호전,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 장기적인 복용 시에는 위장장애나 호르몬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서 치료의 한계를 겪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가지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되질 않으니까. 그럼 한의학에서는 입 주변의 여드름을 어떻게 보고 치료를 하느냐. 이불이요. 이게 뭐 하는 곳입니까? 밥 먹는 곳이에요. 비위. 또 이게 뭐예요?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예요. 자궁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입 주변에 여드름이 난다는 거예요. 이불 콩팥, 신장으로 또 보기도 해요. 이불 심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입 주변에 여드름이 나는 거를. 비위에 문제가 있어. 소화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금연평이탕이라는 걸 쓰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거 알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맥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사람 생긴 모습을 봐야 되고 생긴 모습에 따른 안색의 혈색도 봐야 되고 혈색이 누렇냐, 검으냐, 붉으냐, 희냐 다 다른 거예요.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입 주변의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떨 때 자궁으로 보느냐, 어떨 때 콩팥으로 보느냐, 어떨 때 심장으로 보느냐 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형생맥증을 통해서, 생긴 모습을 통해서, 체질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입 주변의 여드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가 되는 겁니다. 결론, 입 주변의 여드름은 단순히 얼굴에 생긴 미용 문제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미용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짜요? 또 나. 짜고 또 나. 그럼 원인 치료 안 해. 납땜질이에요, 납땜질. 위 기능, 위장 기능, 호르몬 균형, 스트레스, 체질 등 전신적인 불균형이 입 주변의 피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위장 기능과 입 주변의 여드름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입 주변에 여드름이 난다는 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체질에 의해서 또 나누는데 체질도 그냥 태양, 태음, 소음, 소양 이것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13,500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점 하나, 얼굴, 코가 붉으냐 아니냐, 머리가 많이 빠졌느냐 아니냐, 살이 쪘느냐 아니냐, 이게 다 체질이에요. 그 체질에 따라서 원인을 다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농포나 여드름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임시방병증 치료보다는 왜 입 주변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나타나는가, 체질적으로 어떤 장부의 기능에 불균형이 작용하는가를 파악해서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 치료입니다. 근본적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인을 제공해 주니까 계속. 근데 그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의사가 정확한 처방을 내지만 생활의 법도,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보면, 직장인들 보면 되게 아침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저녁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데 아침은 잘 들고 저녁은 가볍게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먹을 새가 어딨어. 30분 더 자야지. 씻고 나가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니까. 그게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비위에 의해서 오는 건데 먹는 습관에 의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 주변의 여드름이. 이렇게 입 주변의 여드름도 한의학으로 생각하고 보면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체질에 따른 원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입 주변의 여드름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